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의 이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 HR 816이 지난 19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어 하원은 20일 북미 이산 가족 상봉 결의안 HR 294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연방 하원에서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 통과가 훨씬 큰 도전으로 보입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 826은 그동안 연방 하원은 순조롭게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2월 이 법안은 그레이스 맥 뉴욕 민주당 소속 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며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19일 다시 연방하원 본회의에 표결해서 전체 인원 431명 중 4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은 영킴 연방하원 의원과 캐런 베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HR 294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As many are in their 80s and 90s, and their numbers continue to dwindle. Congres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come together to make Korean American participation in reunifications a reality before it's too late. 2001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는 그 수가 줄었을 것을 예상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연방 상원 통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호응하느냐인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북한도 스스로 인정한 식량난을 돌파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먼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 도로교통국이 고속도로 주변 조성을 위해 기금 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 예산 마련 등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도로교통국이 주 고속도로 전역에 걸쳐 다채롭고 화려한 꽃길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꽃길 조성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금은 야생화 태그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꽃길 조성에 동참을 원하는 경우 야생화 태그를 연회비 $35에 구매하면 됩니다. 또한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야생화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조지아 도로교통국 갓길 개선 및 미화 펀드부에 소정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금은 또한 토종식물과 토종종자, 관목과 덤물 등 이들의 재배와 용도 및 가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기타 다른 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꽃길 조성 야생화 프로그램은 1974년 당시 조지아주 가든클럽의 세화 야생화 위원장인 버지니아 핸드 켈러웨이 여사가 길가에 야생화를 심고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또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영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와 몇몇 조지아주 가든클럽 회원들이 야생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한 당시 조지아주 도로교통국 다우닝 머스그로브 전 국장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콘텐츠 공모전 더 위대한 도전이 세계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KTN 방송국은 재외미디어연합과 함께 이번 공모전 더 위대한 도전을 알리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 문화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 세계 한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 해외 거주 한인 만 13세부터 만 29세의 한인이면 출품이 가능합니다. 총 상금 한화 4,600만 원이 걸려있는 공모전 분야는 에세이와 영상, 그리고 퍼포먼스 등 3개 부분입니다. 에세이 주제는 글로벌 코리안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퍼포먼스 분야는 춤과 노래이며 영상 분야 주제는 우리 가족의 이민 이야기입니다. 참가도 개인 또는 2인 이상 8인 이하의 팀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콘텐츠 공모전은 MBC와 YMC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며 사단법인 재외미디어연합이 후원합니다. 재외미디어연합 이웅길 회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미래 차세들의 역동적이고 비전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합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문화로 미래를 꿈꾸는 세계 한인 청소년들을 응원한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화로 미래를 꿈꾸는 세계 한인 청소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도전하십시오. 더 위대한 도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도전 공모전 제출 기간은 8월 11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오늘인 21일 새벽 디켓 카운티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해 불길은 잡혔으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진환 기자입니다. 디캡 카운티 소방국은 한 명이 숨지고 주변의 다른 주택에 위협을 가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오전 5시 20분경 911 전화를 받고 리투아니아의 베리사이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2층 주택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디캡 카운티 소방국 제이슨 데니엘 공보 담당관은 불길이 너무 강해 주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엘은 또 강한 불로 옆집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화재가 진압됐을 때 주택 안 전소 더미에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희생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발화가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2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510만 7,077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5,54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5,78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9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1만 4,984명, 누적 사망자는 18,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0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833명, 누적 사망자는 1,135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5,326명, 누적 사망자는 1,37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육로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통행 제한을 8월 21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 북미 3개국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국경을 통제하고 단순 관광을 포함해 비필수적인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반면 화물 운송이나 의료 목적 이동 등 필수적 통행은 계속 허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올해부터 다른 전기차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우선 대상이 될지 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나 모델 등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슈퍼차저 스테이션 약 2만 5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 파티를 벌인 것과 관련하여 사과하였습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소재의 한 사찰의 숙박시설에서는 승려 10여 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뒤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